계절의 시계는 참 신기하죠. 뜨거운 한낮의 열기도 한풀 꺾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가을 향기가 조금씩 묻어납니다. 계절의 왕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풍요와 결실이라는 단어 아닐까 합니다. 여름 내 땀 흘리며 농사지은 결과물을 수확하는 시기이자 곡식과 채소가 가장 무르익는 계절이죠. 이런 맛있는 제철 과일과 채소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림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가을이라는 계절을 기발한 재치와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재밌게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죠? 가을 한가운데 들어온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뒤에 그림도 예사롭지 않고 저도 단풍과 비슷하게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베레모도 썼어요. 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요.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남긴 가을이라는 작품을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예,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이탈리아 출신이라 말씀드렸죠. 네. 당시 이 화가가 태어나서 활동한 16세기에는 이미 이탈리아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훈 씨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루벤스, 뭐 이런 지금도 감탄을 자아내는 명작을 남긴 화가들이 있었는데요. 네. 아르침볼도 역시 본인도 그런 명성을 남기고 유명한 화가로 남기를 원했어요. 네. 하지만 기존의 화가들처럼 자기도 그런 잘 그린 그림으로 명성을 얻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르침볼도의 아버지 역시 화가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림도 잘 그리지만 당시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죠. 철학도 포함해서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배하는 네. 합스부르크 왕조의 네. 페르디난트 1세가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돼요. 네. 그러다 우연히 아르침볼도를 알게 됐는데 그 재주와 솜씨, 말솜씨도 포함이 되겠죠. 네. 너무 좋아서 홀딱 반해서 네. 그를 스카우트를 합니다. 궁정화가로. 네. 그래서 그의 황제의 왕궁이 있는 프라하로 아르침볼도를 데리고 가게 돼요. 네. 이 그림은 1월 1일에 황제에게 선물한 8개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사계절을 그린 네. 그림이고 아, 또 한 타이틀에서 시리즈는 오다시피. 봄, 여름, 가을, 네. 겨울을 그린 그림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사원소, 물, 불, 흙, 공기. 이제 근대 과학이 나타나기 전까지 실제로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다라고 믿어졌었어요. 네. 그 황제는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였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는 4가지 원소, 그리고 사계절. 자연을 지배하는 시간, 네. 사계절, 이것들을 빗대서 황제의 얼굴을 표현한 사실은 정물화가 아니라 한 인물을 다양하게 그린 초상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걸음 뒤에서 딱 보면 인물의 그 실루엣이 딱 보여요. 이쪽이 네. 약간 감자인가요? 코 같기도 하고요. 또 밤송이는 수염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황제의 얼굴을 약간 우스꽝스럽다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참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그 많은 오브제라고 하죠. 소재를 놔두고도 왜 이렇게 과일을 그리고 채소를 가지고 또 곡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까요? 예, 당시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황제라고 그러면 네. 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그리고 유럽,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과 혈연 관계로 맺어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유럽의 패자였던 로마를 이은 제국이다. 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리려면 네. 굉장히 잘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그리고 고귀하게 그리고 맞아요. 뭐 이런 게 중요했겠죠. 네. 근데 아르침볼드에게는 굉장히 행운이 많이 따랐던 화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제국이 진귀한 보물들을 해외 바다가 다 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보내서 수많은 진귀한 물물들 그리고 보물들을 전 세계에서 수집해서 그것을 왕궁이나 아니면 성에 쌓아놓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좋아했었어요.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 네. 그래서 그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이상한 것들을 잔뜩 수집을 해서 왕국에 진열을 해요. 이런 수확물들, 풍요로운 수확물들 네. 자체는 네. 대지의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가 있죠. 이 당시에 그 황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라고 생각을 했었을 네. 거고요. 그래서 아르침볼도는 이 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신격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황제가 그 사실을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쁘게 받아들였겠죠. 굉장히 아주 고도의 아첨을 한 거죠. 그런 거네요. 뭔가 그 황제가 집권했던 시대는 뭔가 만물이 풍요로웠다라는 네, 의미도. 태평성대다. 선물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사계절과 사원소. 그러면요, 이번에 사계절의 사진은 그림들을 봤으니까 이번에 사원소와 관련된 그림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4대 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Four Elements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면요. 물, 공기, 물, 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역시 물과 공기 그리고 흙과 불에 관련된 아이템이죠. 뭐 소재들로 네, 그려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그 불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불을 잘 붙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로 네. 얼굴과 상반신이 그려져 있죠. 네. 뭐 양초, 마른 잎사귀, 뭐 그런 종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여기 이 그림 근처에는 불씨를 가까이 대면 활 타오를 것 같아요. 좀 사실적으로 그러셨는데 네. 좀 불과 관련된 양초, 종이 이런 것도 많지만 제 눈에는요. 어깨에 대포도 보이고요. 네, 대포도 총구리도 있죠. 보이고요. 뭔가 화약, 화염 이런 거랑 관련된 그렇죠. 소재들도 많이 군사적인 보이는 것 같아요. 힘을 또 불로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불을 끌 수 있는 게 물과 공기가 또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공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공기는 역시 뭔가 새랑 관련된 것 같은데요. 새들의 깃털, 공작새, 뭐 그런 꽁지, 꿩의 꽁지, 가벼워서 새들이 그 공기를 타고 하늘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깃털의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자세히 보면 치아가 새 부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닭의 부리로 표현이 됐습니다. 닭의 부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새 부리. 보니까 좀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물에 관련된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물, 역시 공기가 새라면 물은 물고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네, 그 온통 보면 뭐 여기 상어 같은 것도 보이고 네. 물개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낙지가 있네요. 네. 예, 가슴팍에는 꽃게가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수산물, 산호초도 여기 보이고요. 네. 저는 이 산호초가 약간 왕관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아서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든 그림에는 다 왕관을 표현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진주를 보니까 그렇죠. 조개에서 나오잖아요. 전복 진주도. 같은 데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흙 살펴볼게요. 흙은 역시 흙과 관련된 육지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맹수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다양한 소의 머리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목 근육이 독특하게
황소의 척추로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힘이 그런 있게. 예 그런 황소가 비스듬히 누워 네. 있죠. 여긴 또 어깨에는 사자의 얼굴이네요. 그러니까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아. 그런 동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죠. 성 씨 혹시 만화 뽀빠이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생각보다 어려가지고 네. 그 세대는 아니지만 기억합니다. 네, 뽀빠이 캐릭터를 보면 네. 아래턱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크죠. 네, 밤친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걱턱처럼. 네, 네. 그렇게 아래턱이 굉장히 튀어나오면서 이건 둘로 나뉜 그 황제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어요. 약간 기형적이면 기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독특해가지고. 안면 기형에 가까운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감히 황제를 그런 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님 기능 당나귀기. 네. 예. 그러니까 이 아르침볼도는 황제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언짢음 뭐 자기도 알겠죠. 황제도 네. 언짢음을 사기보다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오히려 황제를 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자.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 어떤 속에 놀이요? 네. 사람이 숨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림 속에 사람이요? 네. 어떤 사람이 숨어 석류나 있을까요? 양파, 복숭아 같은 걸로 눈을 표현한 것 같은데 눈이 세 개 달린 좀 회개망측한 사람인가요? 아까 막 좀 기형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르침볼도의 그림은 네. 그냥 정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네, 측면에서 봐야 하나요? 뒤집어 볼 수도 있어요. 아, 뒤집어 봐야 한번 되는구나. 뒤집어 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짠! 오, 아, 이러니까 예. 눈에 보이네요. 이렇게 볼이 퉁퉁한 남자의 네,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과가 사람의 볼이 되고 네. 앵두가 남자의 입술. 입술이 네. 되네요. 굉장히 어떤 어디 누구한테 맞고 나온 사람 얼굴 같죠? 아, 그러네. 약간 멍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아까 그 턱이 좀 기형적인 사람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그림에서도 턱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걸 또 뒤집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나오네요. 이- 그리고 이거- 파마도 했어요. 파마요? 포도로. 포도로 파마. 약간 네. 파마한 머리 스타일인 것 예전에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가발을 네. 뽀글뽀글한 가발을 썼던 걸 좀 표현한 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그림도 분명히 인물이 숨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양파 네. 뭐를 비롯한 야채들이 네.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 그림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분도 아이고, 네. 볼에 살이 빵빵한 그림인데요. 네, 뭔가 권력자 무슨 신하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네. 사람을 그린 것 같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입술도 굉장히 두껍고 두툼하고 코도 굉장히 높아요. 길고. 네, 굉장히 자존심이 약간 강하고 전형적인 이탈리아 사람을 풍자해 놓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긍지가 넘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사진 그림을 볼게요. 볼까요? 네. 마지막 이 아, 사진 잘 구워진 고기들이 네. 은접시에 놓여 있네요. 뭔가 돼지고기도 보이고 작은 영게도 보이고 네, 하는데 레몬도 다소곳하게 앉혀져 있는데 이 접시 얼굴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드세요 하면서 뒤집는 접시를 아. 뚜껑 뒤집는 그런 그림인데 한번 우리도 그림을 뒤집어 뒤집어 봐요. 볼까요? 네. 아, 이번엔 그- 조금 흉측하게 생긴 얼굴이 보여요. 네, 아르침볼도가 좀 감정이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네. 자기의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 요리사인가요? 아, 예, 요리사를 그린 그림인데요. 아,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더 흉악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맛이 없었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그림 속에 나타난 흥미로운 점을 찾아봤는데요. 그 그림을 뒤집으니까 또 숨어있는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에 무척 재미를 느꼈습니다. 예, 예. 한편으로 이렇게 괴상해 보이는 그림이 지금도 되게 파격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아르침볼도도 나도 이제 다빈치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겠구나. 얼마나 기대를 많이 네.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살아서 페르디난트 1세 아들 손자 때까지도 궁정화를 활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명성이 높아졌는데 그 명성 탓인지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 스웨덴과 종교 전쟁을 치러요. 네. 30년 전쟁, 신교 국교 전쟁이 있었는데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프라하에 쳐들어온 스웨덴 군대가 네. 아르침볼드 그림이 유명하니까 다 훔쳐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약탈해간 그림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네. 흩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아, 그런데 20세기에 넘어와서 아르침볼도의 그림들이 이제 각국의 박물관에서 다시 전시되기 시작하면서 네. 당대의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다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렇군요. 어떤 또 영감을 줄 수도 심리학이라든지 있겠네요. 네. 그런 어떤 초현실적인 분위기, 다중적인 의미. 그래서 그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아주 재발견된 네. 그런 화가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죠. 네, 오늘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수수께끼 마냥 이렇게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인물을 좀 찾으면서 뭔가 그림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재밌어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점점 부담되지만 하지만 더 재미있는 작품 들고 오실 거죠? 네, 꼭 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얼굴과 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쁘게 흐르는 시간과 현실 때문에 이마저도 따뜻하게 이뤄지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당연함에 익숙해져 버린 부모님의 존재가 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부모님의 얼굴을 조금 더 꼼꼼하게 또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주름 속에 담겨있는 삶의 무게를 좀 덜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날씨를 그리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